클링온 남북전쟁은 클링온 고등위원회의 차기 총리와 사실상 클링온 제국의 지도자를 선택할 권리를 2368년 초에 전쟁은 합법적으로 임명된 후보자인 고론에 충성하는 세력과 루루사와 비에터가 이끄는 듀라스의 지지자들 사이 전쟁은 고우런에게 결정적인 승리였지만 듀라스 가족의 군대의 은밀한 로뮬란 지원을 노출시키는 데 있어서 행성연맹의 간접적 지원을 통해서만 전주고 갈등은 제국에 가장 오래 살았던 장관인 루펙의 통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루펙은 철권으로 통치하고 제국 내 평화를 유지했지만 그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짐에 따라 약화되고 두 개의 반대파가 고우런이 이끄는 첫 번째 당파는 연맹과의 지속적인 동맹을 지지했고 듀라스가 이끄는 두 번째 당파는 제국에 대항보다 독립적이며 공격적인 듀라스는 하이 카운슬의 대다수의 지지를 받았지만 고우런의 지원은 주로 정치적 외부인 및 군대 인사로부터 왔습니다. 긴장감은 루펙이 죽어가고 있다는 갑작스런 계시로 2367년 초에 머리로 그는 자신의 혈통에 도입된 베리디움6에 의해 서서히 중독되었습니다. 살인자가 희생자에게 그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클링온 전통은 행위가 영예 없는 것으로 제국에 대한 부패를 인정하면서 루펙은 제국의 다음 지도자를 선임하는 임무를 가진 클링온을 신뢰할 수 없다고 그러므로 그는 허먼 스타피트 장교인 럭 피카드를 승계의 중재자로 선정하는 전례 없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피카드는 처음에는 루펙의 요청을 거절했지만 루펙은 클링온 내전은 필연적으로 인접국 인톨리안 어셈블리, 페렌지 얼라이언스 그리고 궁극적으로 로뮬란 스타 엠파이어와 연맹 자체 루펙은 그가 너무 불명예스럽게 그를 죽였을 때 고우런 또는 듀라스는 제국을 통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간 전쟁의 전망에 우려를 표하는 피카르는 분쟁을 중재하기로 합의했다. 제국의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은 루펙의 사망을 확인하는 손치의식 중간에 폭탄이 터지면 거의 즉시 중단되어 고우런과 듀라스의 대표단 한 명씩이 폭발로 사망했습니다. 듀라스나 고우런의 불명예스러운 행동에 관한 루펙의 경고의 주의를 기울인 피카드는 주의 깊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각 경쟁자가 이 사회를 이끌기 위해 자신의 합당성을 증명하려고 시도한 서크의 고대의식을 부활시켰는데 이는 엔터프리즈 크로 가폭탄 테러를 조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엔터프라이즈 장교들이 발견한 것은 혼란스럽습니다. 폭탄은 로뮬란스, 많이 사용하던 분자 붕괴 기폭 장치를 사용했습니다. 듀라스와 로뮬란스의 과거 역사를 감안할 때, 듀라스는 이전에 20년 전에 키토머 매서커섬에 대한 그의 아버지자, 로드의 은폐에 연루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워프의 아버지 모에 대한 비난, 듀라스의 집은 정치적으로 강력해졌고, 경쟁자 중 하나를 가리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듀라스와 워프 사이의 싸움으로 진행이 갑자기 끝났습니다. 듀라스는 키틀러 대학살 문제를 조사하고 듀라의 아버지의 공모를 밝히기 위해 클링온 제국 연맹 대사인 엘리어의 동료인 워프는 듀라스에 대한 복수의 권리를 주장하고 듀라스를 명예로운 전투에서 죽였습니다. 워프는 공식적으로 제국 내에서 공식적인 인물이 아니었지만 고등평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종결로 듀라스가 죽고 그의 당파가 의심스러워지자 고론이 공의회의 지도력을 맡을 수 있는 길은 듀라스는 불명예로 죽었지만 그의 가족은 그 불명예를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듀라스의 부패는 고위위원회의 나머지 국가들로 확산되었고 그는 현재 죽은 지도자의 전통적인 불명예에도 불구하고 듀라의 집을 지지할 듀라스의 자매인 루루사와 비에터는 하원의 지도력을 맡았고 고우런을 압도하기 위한 지원을
그들은 또한 3명이 저명한 함대 사령관의 충성을 확보하여 고우런 위 리더십에 군사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지위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고우런은 피카드가 승계의 중재자, 아비터 오브 석세션로서 교육감으로 임명되도록 요구했습니다. 피카르는 클링온 법률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고 고원의 지원 요청을 거부했다. 그는 클링곤 법에 따라 어떤 도전에도 대응할 것이라고 고우런에게 확신시켰을 뿐입니다. 자매의 권력 행사는 예상치 못한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알려지지 않은 사생아이자 듀라스의 후계자였던 카운슬 토럴에 소개했습니다. 토럴은 카운슬 위 지도력에 대해 고우런에게 도전했고, 듀라스 가족의 지지자들에 의해 거의 통제된 이사회는 그의 도전에 역행했습니다. 피카르는 극도로 지지할 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그는 토럴 위 도전을 받아들였을 때 고우런이 빨리 죽을 것이고 토럴이 리더가 될 것이지만 토럴 위 도전을 거부한다면 피카드의 헤드메들링은 그 세력에 대한 군중의 외침으로 사용될 것이다. 고론으로부터의 통제력을 무력으로 뺏기 위한 듀라스 위 궁극적으로 피카르는 토럴 이 제국을 위해 싸우지 않고서도 토럴 이 자신에게 아무런 영예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토럴 위 주장을 거부하기로 쇠퇴한 루루사와 에터는 피카드가 클링곤 사무를 지시하면서 항의했으며 하이 카운슬 위 대부분은 그레이트 홀을 떠나 걸어갔습니다. 고우런은 소수의 동맹국과 거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전쟁은 마침내 고우런의 기함인 익스보르타스에 대한 뻔뻔스러운 공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빨리 공격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고우런은 컨 경감과 익스해 타에 의해 공격자가 추방되기 전에 그의 배가 거의 파괴되었다. 고우런과 듀라스의 솔직한 상대인 컨 은그의 형인 워프가 고우런을 지지하도록 설득당했다. 컨 은고우런에게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싸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3대2 전대 함대를 지원했습니다. 이 지원으로 용기를 얻은 고우런은 클링곤 제국의 장관으로 임명된 상태로 나아갔습니다. 제국이 떨어져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불명예를 인정하면서 불행하게도 제국이 해치던 것처럼 그의 희생이 낭비되는 것. 고우런을 지원하기 위해 엔터프라이즈에 탑승하거나 동생과 나란히 싸울 선택에 직면한 그는 탈을 타고 컨과 싸울 수 있는 커미션을 사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국의 공식 지도자로서 고우런은 연맹이 듀라스 가족의 힘을 얼라이언스 조약에 따라 싸우는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연맹의 대표자 역할을 하는 진 럭 피카드는 정의상 내부 클링온 문제라는 충돌을 연합자원을 위탁하는 것을 거부했다. 클링온 함대의 대다수가 아직 분쟁 지역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고로는 적어도 7개 비행 중대를 통제하고 베타툴이 다 근처에서 대규모 함대를 축적한 듀라스. 다음 2주 동안 고우런의 군대는 멘파 전투에서 3차례의 큰 패배를 겪었습니다. 멘파 전투가 고우런에게 큰 패배였지만 완전한 패배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전투였습니다. 마토커스트 장군은 그날 영웅적인 지도력으로 클링온 군대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켄 선장은 하에게 태양 플레어를 사용하여 두 척의 전함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탁월한 기교를 사용했습니다. TNG 리뎀션 DS9 아포칼립스 라이징. 연맹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오는 보고를 주의 깊게 보고 있었습니다. 프라임 다이렉티브가 연맹이 전쟁에서 중립을 유지하도록 지시했지만 피카드 대위는 로뮬란스와 같은 다른 권력이 분쟁에 연루되면 연합의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피카르는 듀라스의 승리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외부 지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피카드는 로물람이 지난 20년간 연맹 클링온 동맹을 불안정하게 만들려고 시도했었고 제국의 중요한 교차로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함대 제독 샨티에 대한 제안에서 피카드는 스타피트 이 클링곤 로뮬란 경계를 봉쇄하고 모든 선박이 더 이상 여전히 가상의 지원을 듀라 가죠.
타치온 탐지 그리드라고 불리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면 심지어 은폐된 선박조차도 스타피트 센서에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샨티와 페더레이션 카운슬은 피카드의 계획을 승인했으며 어스 엔터프라이즈 D는 23대의 함대를 클링곤 지역으로 유도하여 타치온 내를 배치했습니다. 이 작전은 셀라 지휘관이 연맹 함대가 철수하거나 적대적이며 침략군이 될 것을 요구하면서 국경의 로뮬란 측에서 즉각적인 항의를 로뮬란스 가봉쇄를 시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피카드는 고론 이 듀라스에게 비밀 동맹군의 도움을 요청하도록 고론 이 듀라스 군의 본격적인 공격을 가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로뮬란스는 미끼를 잡았고 탐지를 피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어스 서덜랜드의 지휘하에 린트 커맨더 데이터의 주도로 패배했습니다. 로뮬란 함선이 노출되었습니다. 수라는 듀라스 가족과의 연결을 통해 클링온과 연방연맹과의 싸움을 위험에 빠뜨리기보다는 배송물로 뮬란 지역으로 물러나게 로뮬란스와의 협력에 대한 지식이 확산됨에 따라 클링곤 지원은 듀라스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고 고우런의 공격은 완전한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의 마지막 날 루사와 베터는 토로 가포로를 포기하고 고우런의 군대에 의해 습격당했을 때 노스에 기반을 두고 도망쳤습니다. 그는 고등평의회의 반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고우런은 어프의 감사를 감사의 마음으로 회복시키고 토럴의 운명을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어프는 토벌의 삶을 아끼지 않으려고 했다. 그는 자신의 고모를 앞질렀다. 그는 나중에 후회했다. 여파. 그의 승리에 이어 고우런은 제국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시작했다. 그는 과 몇몇 다른 주요 동맹국들을 포함하여 완전히 새로운 고등위원회 멤버십을 임명했습니다. 고우런의 지위는 2369년 칼리스 더 언포게터블 위 복제본에 의해 위협받았지만 고우런은 일반적으로 2375년까지 제국의 무의미한 지도자로 취급되었습니다.